오늘은 포트 미러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 미러링은 주로 이제 어디서 구현을 하게 되냐면 L2 스위칭 허브에서 이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데는 뭐 시스코 L2 스위치에서 포트 미러링 해갖고 해당 패킷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에서도 한번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L2 스위칭 허브를 살릴 일들이 거의 없죠. 왜냐면 그렇게 집에 많은 PC와 노트북 이런 IP 기기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 이제 집에서 L2 스위칭 허브를 사용을 할 때는 유선 포트,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그 통신사의 유선 포트가 모자랄 때 그 L2 스위칭 허브를 구매를 해갖고 많이 이제 사용들 했는데, 요즘은 다 그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복합기들이 다 무선으로 붙어 있어 갖고 다 L3에 무선으로 붙기 때문에 L2 스위치를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L2 스위치는 이 유선 포트의 워낙 확장 용도로 마치 멀티탭을 구매를 해 갖고 문어발처럼 느릴 때 IP 기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더 많이 붙일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L2 스위칭 허브에 이제 또 다른 기능이 포트 미러링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 미러링을 해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L2 스위칭, 이 포트 미러링 되는 그 L2 스위칭 허브를 하나 달아갖고 이 하단에 기기들을 이렇게 물리게 되면 그 해당 어떤 포트에 상관없이 해당 포트를 그 상단에 있는 그 유무선 그 L3 게이트웨이를 하는 포트에 연결을 하게 되면 모든 IP 기기들이 그 포트를 통해 갖고 해당 그 L3 공유기로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전에 L2 스위치에 이제 그 1K짜리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그 L2 그 스위칭 허브가 아니라 더미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 미러링 하지 않고도 패킷들을 어디에서든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뭐 노트북 하나 붙이게 되면 볼 수가 있어 갖고 남의 패킷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렇게 그 노트북을 프라미스큐어스 모드 이렇게 모드를 설정을 해 갖고 남의 패킷을 다 볼 수 있다고 가끔 이제 인터넷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L2 스위칭 허브가 탄생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 L2 스위칭 허브에는 그 룩업 테이블이 있어 맥 어드레스를 보고 해당 그 포트로만 패킷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를 예전처럼 더미 허브 쓰듯이 포트 남의 패킷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2 스위칭 허브에는 이 포트 미러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IP기들이 다 이제 대부분 그 하나의 포트를 통해 갖고 이제 상단에 넘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때 그 포트 미러링을 되는 그 스위칭 허브를 구매를 하게 되면 해당 요 포트로 나가는 인그레스 패킷과 이그레스 패킷들을 복사를 해 갖고 원하는 포트 쪽에다가 패킷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복사된 그 포트에다가 일반적으로 뭐 노트북을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패킷 분석, 아니면 그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분석 장비들을 붙여갖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 미러링이 실제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대부분 이제 이 IP 기기들이 이렇게 인라인을 통해 갖고 해당 그 L3 게이트웨이를 통해 갖고 나가죠. 그래 갖고 이 패킷들 나가는 패킷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 중간에다가 그 장비를 넣고 해당 패킷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비들을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인라인 장비라고 하죠.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인라인 모드로 패킷들을 분석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인라인 모드를 운영할 때는 어떤 그 분석을 하기 위한 오버헤드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느려진다든가, 아니면 분석을 하다가 장비가 다운이 돼 갖고 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들의 인터넷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인라인으로 연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갖고 포트 미러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석 장비를 통해 갖고 이제 분석을 하고, 아니면 이제 장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제 그 사용자들한테는 전혀 이제
환경에, 인터넷 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패킷 분석하는 게 이제 좀 언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그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는 APT 장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제 그 악성 코드가 전파되는 것들을 그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가상의 운영 체제, 뭐 윈도우 아니면 뭐 리눅스라는 그 가상 그 머신에서 해당 그 악성 파일을 실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샌드박스를 통해 갖고 실행을 해 갖고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장비가 APT 장비인데, 이렇게 가상 OS만 운영을 하더라도 굉장히 시스템 오버헤드가 큰데,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패킷들을 다 패킷들 파일로 만들어 갖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인라인에 달게 되면 이슈가 많이 생기겠죠. 네트워크가 느려진다든가 아니면 분석하다가 장비가 잘못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포트 미러링을 한다든가, 맨 마지막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탭 장비를 이용을 해 갖고 패킷을 복사를 해 갖고 인라인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에는 보통 국내 기업의 이제 그 센터급 장비에는 정책에 약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스노트에서 이제 배포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정책들은 약 한 2에서 한 3만 개 정도의 이제 보안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다 인앱을 시키게 되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든 패킷을 튜닝하지 않은 이런 패킷들, 그 정책들을 다 올려놓고 시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룰 검증을 할 때도 이렇게 포트를 미러링을 한다든가 해갖고 장비를 붙여놓고 정책을 다 활성화시켜 놓고 분석할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갖고 실제 정책이 한 2, 4만 개 올라오게 되면 이벤트량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정보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그 분석 장비를 통해 갖고 얘 그 행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연관 분석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또 활용 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 미러링을 통해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분석 장비, 이런 보안 장비를 붙이는 것들은 또 이제 약간의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PC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을 물려 갖고 여기에 오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갖고 여기서 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와이어샤크로 덤프를 뜨게더라도, 덤프를 실행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다양한 다른 패킷들을 다 이 미러링 되어 있는 포트를 통해 갖고 패킷들을 잡아볼 수 있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데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 포트 미러링 장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모델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트 미러링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지 알고 3만원짜리를 샀다가 다시 5만원짜리를 사갖고 하니까 이 108 모델에는 포트 미러링 기능이 없더라고요. 108 모델에는 이 관리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82 모델에는 HTTP 해갖고 그 IP 19268 이게 디폴트 0.1로 접속을 해갖고 포트 미러링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접속을 해갖고 기본 이제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포트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 포트 미러링을 구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꼭 이 모델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그 TP-Link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 디폴트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에 이제 포트 미러 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트 미러링을 세팅을 하게 되면 패킷들을 다 그 미러링을 해갖고 해당 포트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한번 그 실습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해보시죠. 자, 이렇게 그 TP-Link에 접속을 하게 되면 디폴트가 이제 19268 0.1로 돼 있어 갖고, 만약 여러분들이 0점대 대역을 사게 되면 그 게이트웨이
주소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0.101번으로 바꿔놨어요. 먼저 사용자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좌측 메뉴에 모니터링이라는 탭이 있죠. 그 모니터링 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포트 미러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단에 있는 L3 그 포트가 8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할 그 포트가 이제 8번 포트에 인그레스하고 이그레스와 이그레스는 들어오는 패킷과 아니면 나가는 패킷들을 다 이제 미러링을 할 거냐, 한쪽만 인그레스만 이네이블 해갖고 들어오는 패킷들만 미러링 해갖고 볼 수도 있지만, 양쪽을 다 이네이블 해갖고 나가는 패킷들을 하나의 포트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8번 포트에 인그레스하고 이그레스를 이네이블 해준 상태에서 그 상단에 그 포트 미러에 이네이블 해준 다음에 어디로 이제 미러링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1번 포트로 미러링을 해갖고 거기다 이제 보안 장비와 노트북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네이블 해주시면 맨 끝에 이제 설정 정보에 미러드 된 게 어디냐, 그러면 포트 8번이 인그레스 이그레스가 이네이블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시면 다 돼요. 그래 놓고 이제 포트 통계 쪽에 가보시면 이 포트로 TX하고 RX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TX가 트랜스미션에 나가는 트래픽 용량을 말하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 장표로 오셔갖고 뭐 구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도 활용을 해보시면 이제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상에는 1번 포트인데 해당 포트에 대한 인그레스와 나가는 이그레스 IP 기기들이 이제 나가는 것들 이그레스라 하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인그레스라 하겠죠. 그러면 얘를 맨 끝에 있는 포트로 미러링을 시켜줘 놓고 얘를 세팅을 해주면 요 마지막 포트로 패킷들이 이제 남의 패킷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셔갖고, 여기 여러분들이 그 보안 장비를 붙일 수가 있지만, 보안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PC를 이용을 해갖고 붙여놓고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덤프를 뜨면 남의 패킷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이 기업에서는 이제 상단에 L2 뭐 시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스위치들이 있어 거기서 포트 미러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탭이라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라인을 통해 갖고 뭐 서버존이나 사용자종으로 트래픽을 흐르는 그 중간에다가 이 탭 장비를 놓고, 이 탭도 뭐 패시브 탭이 있고 인텔리전스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뭐 서비스들만 미러링 해주는 이런 인텔리전스 탭도 있는데, 이런 패시브 탭만 하더라도 포트 미러하고 동일하게 퍼포먼스가 조금 더 모든 패킷들을 다 떠갖고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APT 쪽으로 넘겨갖고 그걸 이제 분석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시브 탭들은 가정에서 구매하기에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비싸죠. 약 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인텔리전스 탭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원에서 뭐 카퍼 정도는 한 800만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5만원짜리 L2 스위칭 허브로도 충분히 미러링을 해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L2 스위칭 허브를 이제 실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우측에 있는 게 TP-Link의 그 L2 스위치인 거죠. 그래서 그 상단에 있는 L3 공유기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 맨 우측에 있는 포트가 8번 포트가 L3 윤선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PC에 물려 있는 장치인데 IP 기기들이 여기 물려 있죠. 그래서 이 IP 기기들이 다 이 8번 포트를 통해 갖고 상단 스위치로 패킷들이 넘어가는데, 이 8번 포트를 지금 포트 미러링을 통해 갖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1번 포트로 패킷을 이제 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1번 포트에 있는 것들이
지금 그 보안 장비에 들어가 갖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환경이 된 겁니다. 포트 미러링을 해갖고 이제 보안 장비를 붙였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정책을 라이브 정책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총 한 25,000개 정도가 지금 사용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무거운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SSL 이제 핑거프린터 블랙리스트들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 뭐 다른 이제 항목에 가시면 뭐 스캔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UDP 스캐닝 하는 것들도 이제 다양한 이제 컨텐츠 필터링으로 잡아내는 정책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다 활성화를 전체를 다 시키면 굉장히 이제 인라인에서 이제 오버헤드가 심한데 이때 이제 이렇게 정책을 수립을 해놓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들 이제 접속을 해보고 이제 트래픽들이 이제 많게 되면 이벤트량이 더 상당히 많이 올라올 텐데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벤트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클릭을 해보면 엔진엑스 서버에서 뭐 이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어떤 것들이 탐지되는가 뭐 이벤트성 이제 이벤트도 올라오는데 이제 공격성 이벤트들도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벤트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 공격 로고에 가보시면 이제 이벤트량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죠. 그래서 그 이벤트들이 이제 어디로부터 발생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